계속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냐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다른 얘기 들어요. 학교에서 다른 이야기 듣고 친구들한테 다른 이야기 들어요. 애들은 너무 많은 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이거 말고 다른 걸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장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이 물 마시러 갈 때 문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막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컵에다가 물을 쏟을 수도 있고 또 한 명이 계속 마시다가 지치기 또 마시고 나 또 마실까 또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차례차례 해야지 얘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질서 지키세요 친구들 양보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리 가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지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이 경쟁 게임만 너무 시키지 말고 협동 게임, 미션 게임, 아이들끼리 뭔가 함께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게임들도 우리가 많이 시켜줘야지만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맨날 경쟁 게임 시키니까요.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이 같이 미션에 협동할 수 있는 게임, 또는 다 같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 또는 간장님과 아이들끼리의 게임, 이런 여러 가지 게임 패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요. 항상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뭔가를 제공해줘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대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이제 그 운동회 사회를 봤어요.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주 마지막 6학년 계주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엄마들 입에서 정말 일주일 이상 오르내렸어요. 제가 그 파급 효과 저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서 그 다음 연도에 저를 운동회를 진행해 달라고 제가 진행을 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1등하는 애가 첫 번째 마지막 릴레이 기시애가 막 뛰어가다가 결승선을 딱 통과했어요. 얘의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지? 딱 통과하면은 와 하면서 옆에 같은 애들하고 막 좋다고 서로 안고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근데 얘의 행동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에도 엄청난 감동에 정말 저도 막 찌르찌르하고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냐면 얘가 딱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뒤에 오는 애를 한 30m 떨어졌거든요. 한 20m? 오는 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딱 들어올 때 안아주면서 토닥토닥거려줘요. 잘했다고. 그 모습이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들이 걔들을 마지막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엄마도 다 박수 막 치고요. 네. 저도 막 진행하면서 너무 애들 잘한다면서 막 남들도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네. 근데 제가 그 뒤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그 모습을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찍어서 올려서 알려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즉 뭔가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기 전에 다른 활동들을 경험시키고 알려주고 얘기해준다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색판 뒤집기가 있어요. 색판 뒤집기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뭐 굳이 시험을 듣지만 승패에 대한 거예요. 그만했을 때 애들이 계속 뒤집죠. 뒤집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 계속 뒤집어요. 야 빨리 들어가. 선생님 이거 2개 다시 뒤집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얘기해. 미리 사전에 얘기한다고 애들이 듣는가요? 안 들어요. 네. 유치부는 또 안 들을 수 있어요. 더 확실한 방법. 얘들아 이거 관장님이 그만하면은 자기 자리 가야 돼. 그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게 하는 거지. 계속 뒤집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애들을 안 뒤집게 하는 거. 페널티. 안 뒤집으면은 점수를 더 준다. 근데 애들은 유치부를 또 까먹어요. 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준비 시작 보이잖아요. 바로 한 5초 정도 뒤에 그만 자기 자리 출발. 다시 준비 시작 그만 자기 자리 출발. 그럼 애들이 이제 하려는데 그만하니까 선생님을 봐요. 선생님 지금 뭐하는 짓이세요? 이 시작을 시작하는 이래 보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선생님 그만하면 멈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시키고 또 바로 출발 또 스톱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만이야 말하면 그만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키잖아요. 그만하면 거의 빨리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해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이런 경우 있어요. 달리기 준비하다가 준비 시작하면 뛰어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유치부는 막 먼저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먼저 뛰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이때 자 뒤로 가세요. 줄 서세요. 똑바로 서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 애들한테 출발 신호를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밌게 아이들이 나만 쳐다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거를 정말 비교를 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준비 시작이잖아요. 준비 말 안 해요. 그럼 애들이 저를 쳐다봐요. 쟤 한번 또 말할 거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나만 쳐다보면 준비 일부러 끄는 거죠. 내가 시작이라고 말해도 애들이 출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준비 시작할 수 있고 준비 시계 시골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애들한테 시작이라고만 했을 때 출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리 한번 연습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바로 출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출발 와가지고 출발 얘들아 뒤로 가세요. 선생님 출발하면 출발해야지 왜 그러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원점 돌아와서 승패 위주의 게임 패턴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다양한 게임 패턴을 아이들한테 좀 해줬을 때 아이들은 어떤 뭐 승패에 대한 너무 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얘들아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은 애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게임 규칙은 간단하지만 참가자가 자유롭고 변형하면서 참여하기 어렵다. 뭐 요건 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똑같은 룰. 애들이 뭔가 자율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일 좋은 수업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애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만. 난 지도자 여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걸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수업이거든요. 애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패턴. 그리고 다 같이 즐기기보다 어떤 결과 중심적인 활동을 해서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장님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시키는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계속 돌리는 게 정말 이게 재밌는 건지 재밌어서 즐거운 건지 아니면은 시키니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요코미네 체육이라는 게 있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체육인데 이 요코미네 체육이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먼저 재밌어야 된다. 재밌으면 계속 하고 싶다.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 실력이 늘면 더 어려운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의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먼저 재미있게 제공해야 되지 너무 힘든 운동을 늘 관장님들의 신념 속에 갇혀있는 내가 했던 운동인데 이게 맞을 거야 라는 부분은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의 표현보다는 지도자의 언어와 표현이 지배적이다. 이거는 다들 알았죠. 자, 그렇다면 미국 유럽식 지도 방법의 도입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 중심 수업이 아닌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참여자의 언어와 신체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속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과 성취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속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 나 이 체육관 아니면 안 돼. 나 여기만 다닐 거야. 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내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소속감 내가 이 체육관을 계속 다녀야 된다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어느 순간 애들이 힘들어져요. 내가 여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내가 여기에 구성원이라는 부분에 확신이 들어야지만이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 체육관 그만 다녀야겠다라고 얘기해도 엄마 안 돼. 나 여기 무조건 다녀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놀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패 위주의 획일적인 패턴의 수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패턴의 방법으로
협동하는 것도 해보고 완수하는 것도 해보고 표현하는 것도 해보고 선택, 반복, 리더십 등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아이들이 능동적인 참여로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활동 방법으로 그냥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패턴의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유럽식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미국 유럽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지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무도가에서 또 이제 키드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맨손 운동부터 쭉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저하고 한 10분 정도 이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체육교사가 갖춰야 될 것들은 먼저 긍정적이고 여유있는 성품, 두 번째 활기차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세 번째 적극적인 리액션, 그리고 요구를 다양하게 활동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유럽식이라는 어쨌든 좀 자유로운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지도자, 관장님, 사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이제 유치부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이고 여유있는 성품, 활기차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적극적인 리액션, 몸짓 연기력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교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나서실 때는 확실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 패턴. 유치부들을 지도하는 이 시스템, 패턴이 정말 중요한 이 패턴을 지금부터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1, 2, 3, 1, 2, 3, 1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요? 2죠. 이게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이 유아체육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정신교육을 했다면요. 지금부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유아체육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2가 들어가는 것처럼 유아체육 수업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패턴이 뭐냐면요. 전술 전략이에요. 전술 전략. 그 태권도 선수의 패턴, 전술 전략은 다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겨루기 시합을 나갔어요. 그러면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텝 뛰다가 이제 돌려차고 뒤돌아차기라든지 아니면 스텝 2번 갔다 빠지고 다시 뒤차기라든지 이런 전술이 있잖아요. 이 전술을 관장님들께서 이제 그 겨루기 시합을 나가는 아이들에게 계속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익혀가지고 시합에 나가는 거죠. 이런 전술 없이 돌려차기 좀 빨리 찬다고 시합 내보내면 A가 우승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들 똑같을 거예요. 전술 다 가르쳐서 보내잖아요, 시합을요.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들 모았어요. 손흥민이도 오고 이강인 다 왔어요. 걔는 와가지고 자 이제 시합 나가자 해서 다음 날 다른 나라와 시합 붙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뭐가 필요하죠?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이 전술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안 돼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전술 전략 없이 연습하지 않고 그냥 시합 내보내면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패턴, 전술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우승이라든지 메달이라든지 1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유아체육 수업을 할 때 전술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유아체육 지도자의 패턴은 뭘까요? 유아체육 지도자의 전술 전략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유아체육 수업 한다니까요. 그냥 교구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헬시아이나 지멘펀이나 기타 여러 교구 렌탈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관장님들 손에 잡히는 거 들고 수업을 다 하세요. 전술 전략 없이. 그러면 유아체육 지도자가 전술 전략 패턴을 잘 구사했을 때 얻어지는 건 뭘까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아이들의 성취감, 만족감, 그리고 부모님들의 충성심이에요. 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웃음, 기쁨, 즐거움, 수업의 만족감, 소속감 뭐냐면요. 소속감, 만족감은 엄마 나 여기 아니는데 이 지역감만 계속 다닐 거야 라는 거고요. 학부모들의 충성도는 뭔지 아세요? 관장님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옆에 길동이 엄마한테
그 체육관 너무 좋더라. 길동이 한번 이 체육관 한번 보내봐. 애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패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유아체육 수업하고 수업할 때 얘네들하고 진행할 때요. 내가 그냥 수업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하고 내가 지금 결투를 하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기는 거는 뭐냐? 제가 얘네들을 이기는 거는 얘네들이 돌아갈 때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졌는 거는 나도 지금 수업을 한 건지 만 건지 애들도 갈 때 표정들도 그렇고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너무 재밌었어란 말이 안 나오면요 진 거예요. 절대로 오시면 못 봅니다.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너무 재밌었어. 저희 집 애가 7살인데요. 유치원에서 집에만 오면 하는 게 있어요. 맨날 미니카만 적어요. 미니카만. 맨날 미니카만 적고 유치원에서 쥐가 재밌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자랑해요. 아빠 오늘은 뭐 금색 미니카야. 아빠 오늘은 무슨 미니카야. 뭐 그게 똑같은데도 막 자랑을 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유치부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드디어 합차기 성공했어. 엄마 아빠 나 드디어 태그 일장 해냈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좀 드물죠. 그런데 엄마 나 너무 재밌었어. 너무 신났어.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패턴을 배워서 익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현 사원님들한테 뭐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유치부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하고 수업이 잘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앞전에는 그렇다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수업을 해왔고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우리 아까 한양님께서 이제 혼합 연령 수업에 대해서 고민은 또 우리가 많이들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혼합이라면 내가 이 혼합인 아이들 어떻게 요리할지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교육을 하는데 상대가 키가 너무 커요. 같은 급인데 그러면 내하고 속으로 야 뭐 내하고 지금 심판 내하고 키 똑같은 애 해야지 왜 이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몸무게만 똑같으면 키가 뭐 180이라도 몸무게만 똑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분리 수업이고 또 이렇게 별도로 유치부끼리만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돼요. 키 큰 되게 상대한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얻어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작전을 세우겠죠. 뭐 1회전 끝나면 와가지고 관장님이 야 키 크니까 최대한 뭐 가까이 붙어가지고 주먹 치고 돌려차기 차고 배를 공격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체육관에 유치부 있고 초등부 있고 섞여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은 내가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전술 전략은 있어야지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오늘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얘기 나눌게요. 자, 오늘 배울 패턴입니다. 4가지예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번은 맨손놀이 패턴입니다. 맨손놀이에 대한 전략 전술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5시까지 제가 이제 감독인 거예요. 우리 관장님 사모님들 선수입니다. 이제 체육관 가면 아이들 오잖아요. 오늘 너가 각오해라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감독으로서 우리 관장님 사모님들께 전술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술 전략을 아이들한테 잘 써먹으시면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재밌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손놀이 아무 교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이들하고 이제 대처 방안, 아이들이 아까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 수업에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구성,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애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 구성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떤 관장님이 제가 막 그 교구하려고 이런 거 알려드렸으니까는 저한테 두 번째 만날 때 얘기했더라고요. 그 대표님, 제가 아이들한테 첫날은 설명한다고 시간 다 보냈고, 둘째 날은 좀 한락하니까 시간 다 보냈고, 셋째 날 때 조금 재밌게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교구 하나 하는데 3일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업하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수업하셨더라고요. 네.
아이들은요 수업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탐색, 기본, 응용, 게임이라는 4단계가 있어요. 이 4단계로 접근해야지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이 4단계 없이 바로 게임으로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최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식사가 조금 뭐 늦는다니까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이제 앉아서 좀 오랜 시간 했으니까 이제 좀 움직이면서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팀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네 팀으로 나눌게요. 네 팀으로 나눠.